도쿄올림픽이 폐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개최하게 될지, 개최하게 된다면 유관중으로 할 것인지 무관중으로 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죠. 그런데 도쿄올림픽을 지켜본 중국인들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일본에서 발견했다며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토리입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얼마 전 폐막했습니다. 2020년에 개최되기로 했던 올림픽은 취소가 아니라 1년 연기로 가닥을 잡고 결국엔 개최됐고 수많은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보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선수들의 활약상을 보며 행복했지만 막상 경기에 뛴 선수들은 얼마나 겁이 났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듭니다. 물론 이 올림픽으로 인생이 바뀐 선수들도 있고 4년 아니 5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선수들도 있겠지만 어찌어찌 올림픽은 끝났습니다. 폐막식이 열리던 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가장 도전적이었던 올림픽이라고 이번 올림픽을 평가했습니다. 해외 언론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올림픽을 역대 가장 이상한 올림픽이라며 보통 올림픽 개최국들은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를 보는데 반면 이번 일본은 수십억 달러를 잃었다면서 오히려 일본의 경제 상황을 걱정했죠. 영국의 BBC도 이번 올림픽은 선수들이 살린 올림픽이라며 올림픽을 강행하기로 한 IOC의 판단이 현명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오랜 시간 동안 화두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기억에 남을 만한 올림픽이었으나 좋은 이유로 기억될지는 의문이다라며 메달을 딴 선수들조차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을 만큼 여러모로 불안했던 올림픽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도쿄올림픽은 개최 전부터 엄청난 비판에 노출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코로나 대책을 조언하는 전문가 마이클 베이커는 올림픽과 팬데믹은 국가 간 왕래, 대규모 모임이라는 측면에서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선수가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기는 적게는 2명부터 많게는 22명이 한 경기장에서 호흡하기 때문에 호흡으로 전파되는 코로나의 특성상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열리기도 전에 공항에서 찍힌 한 영상 때문에 중국인들이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을 며칠 앞둔 7월 18일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중국 탁구 대표팀 등 4개 종목 국가대표팀이 입국합니다. 그런데 탁구 대표팀이 출국장을 빠져나가려는 찰나 일본인 3명이 그들에게 접근해 사진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명 모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상태로 중국 대표팀에게 접근한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대로 카메라를 들이대고는 셀카 포즈를 취하거나 마음대로 선수들을 찍어댔죠. 영상에서 사진 요청을 받은 선수는 중국의 탁구 스타 류스원 선수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리스트로 이번 올림픽에서도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혔습니다. 어쨌든 경기를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다짜고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일본인들이 다가와서는 셀카를 찍어대니 류스원 선수도 당황했을 것이 뻔합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중국 대표팀 측은 일본어로 거리두기를 요청했으나 무시당해버렸습니다. 이런 여파가 있었던 것일까요? 도쿄올림픽에 처음 도입된 혼성 복식에 출전했던 그녀는 결승전까지 무난히 진출했으나 일본 팀에게 패배하면서 은메달에 머물렀고 엄청난 비난에 휩싸였죠. 세계 2위라는 대단한 성적을 거뒀음에도 그녀는 인터뷰에서 팀과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눈물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금메달을 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17년 만에 금메달을 놓쳤다면서 그것도 과거사로 대립 중인 일본에게 지는 누를 끼쳤다며 중국의 수치라는 말까지 늘어났습니다. 비단 그녀에게만 이런 비난이 쏟아진 것은 아닙니다. 종목을 불문하고 패배를 기록한 선수에게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특히 갈등을 겪는 국가와의 결승전에서 패하면 더욱 쓰라리죠. 배드민턴 대표팀이 대만 팀에게 패한 이후에는 대만에게 지다니 투지도 없냐는 비난부터 대만 국가를 들으려고 일부러 졌냐는 등 도가 지나치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은 류스원의 패배에 대해 색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류스원이 입국할 때 일부러 마스크를 안 쓰고 접근한 일본 남자가 일본 팀이 금메달을 따도록 하는 전술 아니냐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결승전에서 만난 일본과 중국의 경기에서 일본이 승리의 금메달을 땄으니까요. 어쨌든 중국 네티즌들은 일본인들에게 매너 없다면서 우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며 대동단결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인들이 보여준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 경험하는 중국은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라고 우기는 우기기 문화로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곳은 관광지입니다.
전 세계 관광지를 장악해버린 중국인 여행객들의 비매너 행동은 관광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최악 중의 최악인데요. 일례로 필리핀에서 한 중국 여학생이 액체 음료수를 들고 전철을 타려다 제지하는 경찰에게 들고 있던 음료수를 던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전철 내부로 액체류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 여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일본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오사카의 한 뷔페 식당에서 중국인 여성 2명이 무례한 식사 태도를 이유로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식당 측은 여성들이 새우 껍질을 바닥에 버리는 비매너 행동 때문에 쫓아냈지만 그녀들은 중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차별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인 관광객들에 질린 일본인 종업원이 돈을 받지 않겠으니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동영상은 웨이보에 널리 공유되며 논란을 낳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행동은 비단 외국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상하이 푸동공항을 출발하려는 찰나 한 중국인 중년 여성이 엔진에 동전을 던져 이륙이 지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이 여성이 동전을 던지는 것을 목격하고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다행히 사고가 터지기 전에 이륙을 멈췄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행운을 기원한다며 엔진에 동전을 던졌다는 어이없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중국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문화관광부는 비문명적인 행동을 한 중국인 여행객들의 실명을 명시한 블랙리스트를 펴내기도 했고 중국 관영매체 CCTV는 큰 소리로 떠들지 않기,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말기, 새치기 금지 등등 관광지 행동 요령을 알리는 영상을 계속해서 상영하기도 했죠. 자신들이 관광객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아는 중국인들이 이제는 불과 6개월 후에 개최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니 조금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모로 보았을 때 도쿄올림픽 직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부터 무관중 경기로 개최해야 하는지 유관중 경기로 개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죠. 여기에 중국의 오래된 인권 문제로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로부터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올림픽 개최를 취소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이 가진 이미지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에 그토록 목숨을 걸었던 이유도 1964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을 통해 패전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현대화된 경제강국의 이미지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갖게 된 방사능 누출국의 이미지를 탈피해 새로운 일본을 알리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오히려 이미지만 더 실추하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6개월 뒤에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시선이 쏠려 있지만 중국 역시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급속히 확진자가 증가하던 5월 다시금 도쿄올림픽 개최가 옳은지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형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토마스 바우 IOC 위원장에게 전화해서는 코로나 사태가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중국은 모든 준비 작업이 끝났다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예정대로 훌륭하게 치를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할 생각도 없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중국이 꿈꾸는 동계올림픽을 통한 이미지 변화에는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의 진원지라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로 전 세계가 최악의 2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 진원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난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특히 미국 측에서 제기됩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확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중국이 인류의 코로나 극복 상징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 취소 논의가 오갈 때 미국은 베이징 올림픽까지 보이콧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하죠. 시사 잡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싣고 중국이 세계적 스포츠 행사를 주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충격적인 인권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을 대담하게 만들어 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냉랭한 관계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미국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동맹국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하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논의는 확실하게 진행하는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한 반발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미국뿐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이 대표적이죠. 중국 내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인권단체는 IOC 윤리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베이징 올림픽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세계 위구르 의회는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베이징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반기문 윤리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이 요구가 전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체가 베이징 올림픽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에 대한 탄압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수용소를 마련해두고 무슬림인 위구르족에 대해 집단적인 탄압이 있었고 IOC와 후원사 그리고 선수들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히틀러가 나치의 잔악행위에 쏠린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 무대로 삼았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과 같다며 비난하고 있는데요. 앞서 세계 위구르 의회 및 국제 티베트 네트워크 등 180개 인권단체가 참여한 연합체가 전 세계 정상들에게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는 등 중국의 올림픽 개최권 박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국가 이미지를 상승시키고자 하계 올림픽이나 동계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그러나 이미 비난이 쏟아질 대로 쏟아진 도쿄 하계 올림픽은 일본에게 경제 부흥이 아닌 빚덩이만 남겨졌고 직후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은 많은 인권단체가 개최 반대를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으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